월 274만원. 50대 퇴직 공무원이라면 이 숫자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연금 외 월 소득이 이 숫자를 단 1원이라도 넘는 순간 평생 받을 줄 알았던 공무원 연금이 깎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월세 150만원을 받다가 억울하게 연금이 삭감된 한 퇴직 공무원의 이야기와 능력을 인정받아 재취업했다가 연금이 한 푼도 안 나오게 된 또 다른 분의 사연을 자세히 들려드릴 겁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꿈꾸는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지급정지라는 무서운 함정의 실체를 파헤치고 어떻게 하면 이 함정을 현명하게 피해 갈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0년간 국가에 봉직하고 명예롭게 퇴직한 김상진 부장님, 그의 나이는 58세였습니다. 그는 손때 묻은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이제야말로 아내와 함께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퇴직금 일부를 투자해 작은 상가를 분양받았고 거기서 매달 150만원의 월세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과거 경력을 살려 지인의 회사에서 시간제 자문역을 맡아 월 130만원의 소득을 추가로 얻었죠. 연금 외 소득 월 280만원. 그는 이 정도면 꼬박꼬박 들어올 공무원 연금과 합쳐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우편함에 꽂힌 낯선 봉투 하나가 그의 평온을 깨뜨렸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온 통지서에는 그의 연금 일부가 지급 정지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 부장님의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고작 기준액 274만원을 6만원 넘었을 뿐인데 이게 말이 되나? 무엇보다 억울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퇴직한 친구는 주식 배당으로 매달 200만원 넘게 받는데도 연금이 멀쩡히 나오는데 대체 왜 자신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부동산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지급정지 기준 소득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그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문성을 인정받아 퇴직 후 한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 스카우트된 박선영 서기관님, 59세의 나이에 월 90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대우는 그녀의 능력을 증명하는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직장에서 제2의 인생을 열정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다음 달 월급날 그녀는 입금된 월급을 보며 흐뭇해했지만 며칠 뒤 확인한 연금 계좌의 잔액은 0원이었습니다. 단순한 착오이길 바라며 공단에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바로 전액 지급정지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었죠.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정부가 전액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에 재취업하여 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을 벌 경우 연금 지급은 전액 정지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바로 월 883만 2천원. 박 서기관님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저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 준다는 기쁨에 계약서에 서명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계약서에 적힌 월급 액수만 보았을 뿐 그 숫자가 자신의 연금을 완전히 멈추게 할 방아쇠가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정보 하나를 몰라서 낭패를 본 두 분의 안타까운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함정의 구조를 알아야만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분석은 소득 산정 기준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김상진 부장님처럼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실제로 한 관련 보고서에서도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똑같이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인데 왜 부동산 임대소득은 지급정지 대상 소득에 포함시키고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제외하느냐는 형평성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지급정지 대상 소득은 명확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월세처럼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지만 하나는 함정의 미끼가 되고 다른 하나는 안전지대가 되는 셈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은퇴 후 소득 계획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부 정지와 전액 정지라는 두 개의 다른 함정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김 부장님 사례처럼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의 일부가 깎이는 것이 일부 정지입니다. 박 서기관님 사례처럼 연금 자체가 아예 끊기는 것이 전액 정지이고요. 문제는 퇴직을 앞둔 대부분의 분들이 이 두 가지를 혼동하거나 전액 정지 대상 기관 목록이 매년 나라에서 발표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묘한 함정들을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대비책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의 소득을 포함과 제외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종이와 펜을 꺼내 은퇴 후 계획 중인 소득 목록을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각 소득 옆에 지급정지 기준에 포함되면 O, 제외되면 X로 표시하는 겁니다. 포함되는 소득은 재취업 근로소득, 프리랜서 소득, 상가나 주택 임대소득 같은 모든 사업소득입니다. 제외되는 소득은 내가 받는 공무원 연금 자체, 예적금 이자, 주식 배당금, 개인연금 수령액 등입니다. 이 간단한 구분만으로도 내 노후 소득 계획의 위험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2개의 마지노선 숫자를 기억하고 매년 확인해야 합니다. 머릿속에 2개의 숫자를 반드시 새겨두십시오. 2025년 기준 일부 정지 마지노선 월 274만원, 그리고 특정 기관 재취업 시 전액 정지 마지노선 월 883만원. 이 금액들은 매년 물가와 공무원 평균 소득에 따라 조금씩 바뀝니다. 그러니 매년 초 공무원 연금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달력에 적어두고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작년엔 괜찮았으니 올해도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당신의 연금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재취업 전에는 반드시 블랙리스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 산하 기관이나 공기업 재취업을 고려 중이라면 재취업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코스가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 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연금 전액 지급 정지 대상 기관 목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려는 곳이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면 제시된 연봉이 전액 정지 기준액을 넘는지 연금이 정지되는 손실까지 감안했을 때 실질적으로 나에게 이득인지 반드시 계산해 봐야 합니다. 넷째, 소득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은퇴 후 소득을 만들지 말라가 아니라 현명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원의 추가 소득이 목표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목표를 상가, 임대소득으로만 300만원을 채우면 연금이 삭감됩니다. 하지만 임대소득은 기준액보다 낮은 200만원으로 조절하고 나머지 100만원은 배당주나 이자, 상품 같은 제외 소득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도의 규칙을 역이용하여 나의 소득 포트폴리오를 연금이 깎이지 않는 안전한 구조로 최적화하는 지혜입니다. 공무원 연금 지급정지 제도는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함정이 되지만 아는 사람에게는 피해 갈 수 있는 이정표가 됩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정보 하나를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삭감되는 억울한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기준과 대비책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연금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두려워하며 소득 활동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알고 그 안에서 영리하게 움직이십시오. 제대로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우리는 연금을 온전히 지키면서도 활기차고 풍요로운 제2의 인생을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더 좋은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이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